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어떤 분들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만 7천 명이 당한 이 사기의 피해 금액은 무려 650억 달러, 한화로 약 85조 원. 피해자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융 전문가들도 당했습니다. 무려 40년 경력의 회계사까지도 말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당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절대 당하지 않도록 오늘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해 본 적 있으세요? 주식이든 펀드든 적금이든 뭐든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맡길 곳이 믿을 만한가? 결국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는 어디에서 올까요? 보통은 경력을 보죠.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실적이 어떤지요. 버니 메이도프라는 남자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의장 출신이었고 40년 넘게 투자업계에서 일했고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었어요. 나스닥 의장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이 상장된 곳이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메이도프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화려한 경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교묘했거든요. 메이도프는 절대 먼저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제발 투자해 주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메이도프는 정반대였어요.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일부러요. 왜 그랬을까요? 거절당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메이도프는 이걸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메이도프한테 투자하려면 소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찾아가서 돈 맡기겠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추천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추천을 받아도 메이도프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더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든 거죠. 마치 예약이 몇 달씩 밀린 유명 맛집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이도프한테 돈을 맡기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느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메이도프는 주로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만 투자자를 받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골프장에 다니고 같은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는 구조가 되거든요. 친구가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그 친구를 의심하기가 어렵잖아요. 오히려 나도 끼워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메이도프가 투자자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특별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월가에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투자자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하면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느낌, 그리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메이도프가 약속한 수익률은 연 10에서 12%였습니다. 이 숫자가 왜 절묘하냐면요. 너무 높으면 의심받고 너무 낮으면 매력이 없거든요. 연 50%, 100% 수익을 약속했으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10에서 12%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은, 딱 믿고 싶을 만한 숫자인 거죠. 그리고 메이도프는 매달 명세서를 보냈어요. 이번 달 수익 얼마, 누적 수익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전부 가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메이도프는 이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수익금을 줬습니다. 이게 폰지 사기예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 실제로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컴퓨터로 숫자만 바꿔놓은 거죠. 1억을 맡기면 명세서에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이 없는 겁니다. 있는 줄 알았던 돈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1억을 맡겼다고 칩시다. 매달 명세서가 와요. 이번 달 수익 800만 원, 다음 달 수익 또 900만 원. 1년 지나니까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명세서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죠. 야, 나도 여기 투자해봐. 진짜 괜찮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투자하고 그 친구의 친구도 투자하고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폰지 사기는 핵심 구조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끝이에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면 기존 투자자한테 줄 돈이 없어지고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면 당장 줄 돈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메이도프는 이 두 가지를 무려 40년 넘게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월가의 전설이라는 이름값 덕분에 새로운 투자자는 끊이지 않았어요. 기존 투자자들은 메이도프를 너무 믿어서 굳이 돈을 뺄 이유가 없었고요. 오히려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빼가는 사람보다 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시스템이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간혹 돈을 빼가는 사람이 있어도 문제없이 지급됐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진짜 믿을 만한 곳처럼 보이잖아요. 저기는 돈 빼달라고 하면 바로 준대.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해리 마코폴로스라는 보스턴의 금융 분석가였는데 이 사람 회사에서 메이도프 전략을 분석해서 똑같이 따라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경쟁사 전략을 벤치마킹 하려고 한 거죠. 마코폴로스가 메이도프의 투자 기록을 들여다보는데 걸린 시간, 딱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메이도프가 쓴다는 전략으로는 절대로 저런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메이도프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간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아시겠어요?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투자자도 어떤 달은 손실을 보고 어떤 달은 이익을 봐요. 워런 버핏도 손실 보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메이도프는 40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경제 위기가 와도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항상 플러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코폴로스는 2000년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고발장을 넣습니다. 메이도프가 폰지 사기를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짚어서요. 근데 SEC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마코폴로스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2001년에 1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또 냈고 2005년에 19페이지짜리를 또 냈습니다. 계속 무시당하니까 2006년에는 표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는 사기입니다.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썼는데도 SEC는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했어요. 믿기 힘들죠. 근데 실화입니다. SEC 조사관들이 메이도프 회사에 가긴 갔어요. 19층 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서류 보고 직원들 면담하고 이것저것 뒤졌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요. 경미한 규정 위반 몇 개 찾아서 벌금 260만 달러 부과하고 끝. 폰지 사기 증거는 못 찾았다고 했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메이도프는 17층에 비밀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기 관련 서류는 17층에 있었는데 SEC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이도프가 안내해준 19층만 보고 간 겁니다. 사기꾼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마코폴로스만 메이도프를 고발한 게 아니었어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2건이 넘는 고발이 있었고 6번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사 결과 SEC 고위 관계자들 중 일부가 메이도프 가족이랑 개인적으로 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SEC 부국장은 메이도프 조카 딸이랑 연애 중이었어요. 규제기관이 사기꾼이랑 한편이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죠. 메이도프는 맨해튼 고급 빌딩 19층에 본사를 두고 가족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내 루스는 회사 이사였고 두 아들 마크와 앤드류는 트레이딩 부서 책임자였고 동생 피터는 준법 감시인이었고 조카 딸 샤나는 회사 변호사였습니다. 완전히 가족 기업이었어요. 근데 메이도프 말로는 가족들은 17층 비밀 사무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40년간 같이 일하면서 몰랐다고요.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메이도프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플로리다에 $1,100만 저택이 있었고 맨해튼에 $700만 펜트하우스가 있었고 프랑스 리비에라에 $150만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트랑 보트가 $880만, 보석이 $260만, 현금이랑 채권이 $6,200만, 전부 투자자들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신을 갈아 넣어서 번 돈을 노후 자금이라고 맡겼는데 그 돈으로 호화로운 사치하며 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그 해, 바로 2008년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해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공포스러운 소식만 나왔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들 자기 돈을 지키려고 투자금을 빼기 시작했어요. 메이도프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무려 $70억 한꺼번에 인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는 경제 위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기존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돈을 요구하니까 시스템이 버틸 수가 없었죠. 40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 12월 10일, 메이도프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 밤이었어요. 아내 루스, 큰아들 마크, 작은 아들 앤드류가 모였습니다. 메이도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지난 수십 년간 한 모든 게 사기였다고요. 투자자들한테 $500억 빚졌는데 그 돈은 없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아버지한테서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이요. 아들 마크는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앤드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아버지를 FBI에 신고했어요. 자기 아버지를요. 다음 날 아침 FBI가 메이도프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원이 물었어요. 이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메이도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는 설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인정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40년간의 사기가 단 하루 만에 끝난 겁니다. 체포 소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136개국에서 3만 7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배우 케빈 베이컨, 토크쇼 진행자 레리 데이비드 같은 유명인들도 당했어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연금 기금은 메이도프한테 전액을 맡겼다가 완전히 날렸는데 그 연금 받아야 하는 70대, 80대 노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긴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이 노인들 중 상당수가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80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메이도프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끌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한 투자자는 메이도프가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 이브에 메이도프와 아내 루스는 같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어요. 다행히 둘 다 살아났는데 루스는 나중에 이걸 비겁하고 충동적인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메이도프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사가 협상하자고 해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다 뒤집었으면 아내랑 아들들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메이도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의 행위는 극도로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가 단 한 통도 없었다고요. 보통 재판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저 사람 원래 찬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내용으로요. 근데 메도프한테는 아무도 그런 편지를 안 보냈어요. 가족도요, 친구도요. 그만큼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은 겁니다. 15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메이도프 동생 피터는 10년형을 받았어요. 준법 감시인이었으면서 40년간 사기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회사 직원들 중 일부도 처벌받았습니다. 가짜 명세서를 만든 프로그래머들은 6년형을 받았고 계좌를 관리한 직원들도 감옥에 갔어요. 상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도 범죄는 범죄거든요. 메이도프 큰아들 마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크는 아버지를 신고한 뒤로 2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욕을 먹고 협박을 받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메이도프라는 성을 달고 있으면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2010년 12월 11일 아버지가 체포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 마크는 자기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이 적혀 있었대요. 작은 아들 앤드류는 암으로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루스는 아들 마크가 죽은 뒤로 메이도프 면회를 끊었어요. 남편이 가족을 다 망쳤다고 생각한 거죠. 루스가 가진 재산은 전부 압류됐고 250만 달러만 남겨서 살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코네티컷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대요. 메도프는 2021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82살이었어요. 신장이 망가져서 의료 석방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유고를 찾아간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이 그랬어요.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긴 해요. 파산 관제인이 14년 넘게 메이도프 관련 자산을 추적해서 약 144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원금 175억 달러의 약 82%예요. 근데 이 돈이 피해자들한테 분배된 게 2017년이에요. 메이도프가 체포되고 거의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동안 돈 없이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10년을 못 버텼어요. 이 사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메도프가 특별히 교활하거나 천재적인 사기 수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신뢰를 이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걸 믿게 해준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도 이런 제안 받으면 솔직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연 10% 수익, 손실 위험 없음, 검증된 전문가가 관리, 친구가 추천해주고 그 친구도 돈 벌었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건 거의 다 사기예요. 40년간 손실 한 번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코폴로스는 4시간 만에 알아챘는데 37,000명은 40년간 몰랐어요. 왜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의심하면 그 달콤한 꿈이 깨지니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확실한 투자 기회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의심부터 하세요.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